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여기 있는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죠. 그럼 여기까지 하면 단기 매매 증권 취득이에요.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은 핵심이 뭐냐면 취득할 때 수수료를 별도로 비용 처리하지 원래 자산의 나머지는 얹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가 250주에 얼마 곱해요? 10,000원 곱해요? 5,000원 곱해요? 저 10,000원 내야죠. 액면 금액은 우리 자본금에서나 필요하지 여기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250주 곱하기 10,000원으로 하시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자 1월 8일자 여기에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이잖아요. 단기 매매 증권 잡아요. 금액이 250이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그 일반전표 입력할 때 여러분들 채권하고 채무는 반드시 거래처 걸려야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채권 채무 아닌 건 거래처 걸려도 안 걸려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알죠? 그래서 저는 채권 채무 아니면 거래처 안 걸 거예요. 거셔도 문제 없어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차변에 수수료 비용 적죠. 우리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하면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적어요. 여기까지 되세요. 근데 우리가 복습 좀 하면 자 우리 500번 때는 어디 비용이에요? 500번 때는 공장 거예요. 공장 거. 그렇죠. 공장 겁니다. 공장 거. 비용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800번 때 수수료는요. 이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본사 내지는 판매비와 관리비.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900번 때는 외적인 영업 외. 여기 없는데 영업 외적인 애예요. 900번 때가. 영업 외적인 애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 사는 게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니까 영업 외적인 비용으로 처리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게 984번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984 가가지고 이게 5만 원이죠? 그리고 우리 순서는 상관없어요. 차변되면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그냥 차변 쭉 하고 대변 쭉 해도 돼요, 여러분들. 답만 맞으면 됩니다. 그 대변에 우리가 현금으로 나갔으니까 현금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저랑 다 비교하실 때는 그냥 순서 무시하세요. 이렇게 걸리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1번에다가 43페이지라고 줘. 43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다가 43페이지라고 적어주시고 43페이지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서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서 밑줄 치서 가겠습니다. 자 43페이지 갑니다. 자, 43페이지에 맨 아래 가로 2번 단기 매매 증권의 회계 처리다라고 있을 거예요. 네. 보이시죠? 가로 2번 43페이지 교재 43. 자, 가로 2번에 단기 매매 증권의 회계 처리라고 있을 건데 거기에서 첫 번째 칸에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시점이라고 보이세요, 여러분들? 네. 자, 거기에서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 두 번째 줄에 진한색 글씨 있죠? 밑줄 좀. 취득 시 발생하는 부대 비용, 수수료 등은 별도의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밑줄 치시고. 그럼 거기 영업의 비용에다가 900번대라고 줘줘. 900번대. 요거 묻는 문제였어요. 요거 묻는 문제. 요거 묻는 문제. 제가 영상을 별도로 그 일요일날, 왜냐면 토요일날 안 보실 거니까 일요일날 끝나고 올려드릴 테니까 진짜로 여기 재무회계는요 회계 1급만 하셔도 예 점수는 30 그러니까 40 우리 재무회계 40점이거든요 총 알죠? 회계 1급만 하셔도 30점 이상 나와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비슷해 알죠? 그래서 오히려 회계 1급 보시는 게 더 나으십니다. 내가 그쪽이 안 되면 알죠? 자, 됐고요. 다시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2페이지 갑니다. 2페이지래. 2번. 2페이지래. 동그라미 2번 있잖아요. 자, 동그라미 2번 좀 부탁드릴게요. 동그라미 2번 입력 좀 해주세요.
날짜 꼭 확인하시고. 시간 많이 들 테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시간 많이 들 테니까 천천히 고민해 보시면서. 아니면 페이지를 미리 불러드릴까요? 페이지를 미리 불러드려요? 아니면 나중에 페이지 불러드려요? 나중에 하는 게 낫겠죠, 여러분들? 예, 고민해 보시는 게 분명히 실력 향상에 도움이 돼요. 물론 맞으면 좋지만 시험 때 맞으면 되잖아요. 시험 때. 그죠? 지금 맞았는데 시험 때 틀리면 의미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여러분 생각하는 거에 의의를 두세요. 음, 이거 거래 잠그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엔터가 아니라 스페이스네. 요거 이렇게 하면 돼요. 화살표로 넘어가면 안 걸려요. 근데 걸려도 상관없어요. 채권채무 아니니까. 고민. 모르겠어요. 아, 죄송해요. 저 일단 하나씩 해보죠. 이거 단기 매매 증권 처분한 거잖아요. 맞죠? 그럼 단기 매매 증권 어떻게 해야 돼요? 처분했으니까. 없애야죠. 없애야 되지 않나? 팔았으니까? 그럼 없애야 되니까 얼마로 없애야 돼요? 일단. 어디에서 없애야 돼요? 단기 매매 증권을. 장부에서 없애야 되잖아요. 그럼 장부의 단기 매매 증권은 300만 원이야. 300만 원 없애야 되겠죠? 그럼 그 분께 한번 일단 먼저 해보세요. 단기 매매 증권 없애는 분께. 단기 매매 증권 일단 자산이니까 차변이잖아요. 그럼 없애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대변으로 가죠. 그렇죠. 대변.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 그렇죠. 그래서 걔부터 없앨게요. 단기 매매 증권부터. 아니, 단기 매매 증권부터 없앨게요. 없애고. 거래처는 안 거셔도 돼요. 채권채무 아니면. 장부에서 없애야 되니까 장부에 적혀지는 금액을 없애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300주 팔았죠. 근데 한 주당 얼마에 팔았대요? 15,000원. 그렇죠. 그러면 300주 곱하기 15,000원 하고 그다음에 거래 수수료 7만 원을 차감한 게 모두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현금으로 받은 건 300주를 팔았고 한 주당 15,000원에 팔았는데 그럼 300주 곱하기 15,000원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수수료 7만 원 뺀 나머지를 받았으니까 300주 곱하기 15,000원 빼기 7만 원 한 게 내가 현금으로 받은 게 되겠죠. 뭐 계산기 미리 켜놓은 계산기. 그거 있으시구나. 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꼭 한번 해보세요. 계산기. 있죠. 키보드를 하셔도 돼요. 네, 거기서 다시 7만 원 빼야죠. 7만 원, 그죠. 7만 원 뺀 나머지가 현금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현금이 늘어야 되죠. 받았으니까. 현금이 증가해야죠. 네, 그렇죠. 여기 클릭하시면 돼요. 바로 여기 클릭. 응? 443만 원. 그렇죠. 현금. 이거 하면 다시, 그죠. 443만 원. 그렇죠. 네, 여기서부터 고민하시는 거예요, 이제.
일단 여러분들 동그라미 2번은 일단 해볼게요. 일단 하고 밑줄부터 치는 게 아니라 일단 분개 끊고 밑줄 치러 갈게요. 뭐냐면 일단 단기 매매 증권 팔았죠. 맞죠? 그럼 단기 매매 증권 팔았으면 장부가액으로 날려야죠. 왜 장부상에서 항상 없애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1월 12일 날 대변으로 단기 매매 증권을 장부상에서 제거 300만 원. 자, 그리고 우리 현금으로 얼마 받았냐면 현금으로 이렇게 받았죠. 그렇죠. 300주 곱하기 15,000원. 한 주당 15,000원을 받았으니까 여기에 7만 원 뺀 걸 현금으로 받았잖아요. 그 계산하시면 443만 원일 거예요. 그럼 자변에 현금 443만 원. 그죠? 이렇게 되셨어요? 그리고 뭐 적냐? 그러면 300만 원짜리 단기 매매 증권을 443만 원에 판 거죠. 그럼 이득 봤어요? 손해 봤어요? 이득 봤죠? 그래서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 있죠, 여러분들? 됐죠? 요렇게 하고 끝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생각하시고 선생님 수수료 어디 갔어요? 이거요. 그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들어보시면 회계에서 되게 중요한 거 이건 외우시는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한 거 뭐냐면 여러분들 회계가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게 목적이죠. 네. 누구한테? 나한테? 주주한테. 그렇죠. 주주한테. 그럼 주주는 뭐에 관심이 많아요? 배당? 물론 배당도 있지만 배당보다 더 좋은 건 주가가 많이 팍 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배당 쪼가리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 배당보다 소중한 건 뭐냐면 주가가 튀는 거예요. 했죠? 그러면 이제 저도 선생님이 안 하지. 그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러면 삼성전자에 내가 주식을 투자했어요. 그럼 삼성전자의 주가에 평생 영향을 주는 건 삼성전자가 반도체나 스마트폰 파는 거예요? 아니면은 삼성전자 건물 파는 거예요?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파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주주한테 되게 중요한 정보는 그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 정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상품이나 제품을 팔았을 때는 얼마 썼는지 다 적습니다. 왜냐면 중요하니까. 스마트폰이랑 반도체를 팔면서 얼마 썼는지는 다 적어줘야 돼요. 이공자 되게 중요한 정보니까. 그렇죠? 왜냐면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거든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건물이나 다른 회사의 주식을 팔았대요. 삼성전자는 그게 주된 영업 활동 아니잖아요. 그럼 그건 주가에 그 당시에는 영향을 주지만 평생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했죠? 그래서 뭐라고 다니면 우리 회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중요한 건 구분하고 중요하지 않은 건 통합하여 표시한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처분하면서 수수료를 별도로 비용 처리하는 건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 팔았을 때예요. 알죠? 그냥 이렇게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걸로 처분하면 이용자들이 얼마 썼는지 관심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얼마의 이익이나 손실 났는지만 표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가끔씩 이걸 외우시더라고. 알죠? 다 회계의 논리예요. 주주를 위한 거. 아셨죠? 자, 일단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자, 동그라미 2번은 44페이지고요. 여러분들 44페이지로 가시죠. 자, 44페이지에 아마 단기 매매 증권 양도 또는 처분이라고 있을 거예요. 맞죠? 맨 위에 거. 맨 위에. 혹시라도 그 화면 안 보이시면, 밑줄 칠 게 어딘지 안 보이시면, 제 거 보시면 됩니다. 제가 밑줄 칠 거니까. 자, 그 어디냐면은 맨 위에서, 얘도 진한색 글씨죠. 진한색 글씨. 밑줄 좀. 처분 시 매각 수수료는 처분 이익에서 차감하거나 처분 손실에 가산한다. 참 말 어렵게 표현하고 있죠. 방금 밑줄 친 거에다 적어주세요. 뭐냐면 우리가 매각 시 수수료 있죠. 매각 시 수수료는 처분가액에서 차감한다 그 뜻이에요. 처분가액에서 차감하는 거지 별도로 비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건 상품이나 제품 팔 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화면 보실게요. 화면. 제가 맨날 이거 알려드리거든요. 전자공시 시스템 어딨냐?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 그죠 그죠. 이런 거 보여드려야 돼요. 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자, 뭐 여기랑 관련 있는 회사 사람은 아닙니다. 뭐냐면 보세요 여기 어디 갔냐? 영업이익 이거 여기 없네.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 판매비와 관리 보세요. 이거 상품이나 제품한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뭐 장난 아니죠. 다 많아. 급여, 상여, 퇴직금, 보험료 막 다 적어야 돼요 여기. 이용자들 되게 중요한 정보거든요. 이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준다.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니까. 맞죠? 근데 영업 외 비용 보세요. 이거 뭐야? 영업 외 비용 어디 갔냐?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뭐 기부금, 잡손실, 유형자산 처분손실, 무형자산 처분손실 이런 거 무시하시고. 맞죠? 그러니까 이용자들한테 얼마 이익 났고 얼마 손실만 났어요. 이것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손실은 그냥 영업의 비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그냥, 예, 주된 영업 활동 아닌 건 팔았을 때 그냥 얼마의 이득이나 손실만 났는지만 딸랑 표시하지 별도 비용 얼마 썼는지 표시 안 해요, 절대. 아셨죠? 요것도. 아무튼. 자, 됐고요. 자, 다시 이제 유인물 동그라미 3번 부탁드려요.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은 출제 많이 합니다. 잘하시네. 잘하시네.
이거 이 두 개는 채권채무니까 해야죠 반드시. 이 당좌예금 채권채무 아니까 안 해도 되고. 그렇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하셨으니까. 자, 조심하실 게 있어요. 보시면 일단 2월 1일자 문제인데 문제가 자 여기 자 외상 매입금은 문제 상사에 대한 거죠. 그렇죠. 문제 상사에 대한 거고 핵심이 얘입니다. 뭐냐면 제품 판매 대금으로 받은 받으러움을 배서양도했대요. 우리 배서양도가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림으로 따지면 여기 문제 상사가 있고요. 문제 상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배움이죠, 배움. 우리 회사가 배움이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희연이 있죠, 희연. 이렇게 세 회사가 있어요. 세 회사가 있었을 때 일단 내가요 문제 상사한테 외상 매입금이 500만 원 있었던 거예요. 매입금이 10,000원 뛸게요. 500만 원 있었어요. 근데 내가 받으러움이 희연한테서 어음 받았던 거예요. 여기 희연한테 어음. 그렇죠. 어음 400만 원짜리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내가 지금 외상 매입금을 갚은 겁니다. 문제 상사에 대한 걸 어떻게 갚았냐면 여기 있는 이 어음 있죠. 희연한테 어음 받은 걸 다시 문제 상사한테 내가 준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예. 그리고 나머지 10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 줬고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일단 외상 매입금 자체는 500만 원이 감소해야죠. 맞죠? 부채 감소니까 차변으로 갑니다.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고 외상 매입금은 채무니까 반드시 거래처 걸어주셔야 되고요. 문제 상사죠? 금액은 500. 자, 그 다음에 조심하실 게 내가 어음을 받았으면 받을 어음으로 처리했었을 거잖아요. 그럼 받을 어음을 넘겨줬으니까 받을 어음이 줄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대변으로 받을 어음. 받을 어음이 자산이니까 갑니다. 받을 어음도 채권입니다. 거래처 걸어줘야 돼, 희연. 여기 400인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들 복습 다시. 우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내가 당좌예금 통장에서 잔고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당좌 수표 발행하면 이때는 당좌예금이 감소합니다.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이때는 당좌예금이 감소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당좌 수표를 받으면 내가 만약에 당좌 수표 여기 사례 비교 당좌 수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상대방이 나한테 당좌 수표를 나한테 끊어준 거예요. 만약에 상대방이 나한테 당좌 수표를 끊어주면 상대방은 당좌예금 줄겠죠. 그럼 난 당좌 수표 가지고 어디 가요? 은행 가잖아요. 은행 가서 그럼 당좌예금으로 찾아요? 현금으로 찾죠. 그래서 당좌 수표로 받으면 이때는 현금이 증가하는 거예요. 요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수표 발행하면 당좌 외워주시는 거.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예금 잔고에서 나가는 거예요. 당좌 예금이 계속 줍니다. 알죠? 하지만 당좌 수표를 받으면 가서 현금으로 찾는 거지. 당좌 예금에 현금으로 일단 찾고 당좌 예금 넣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그렇죠? 당좌 수표로 받았을 당시에는 현금이 느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는 당좌 예금이 줄어야 돼. 당좌 수표 발행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대변에 당좌 예금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물론 당좌 예금은 채권 채무 아니라서 전 거래처 안 걸었는데 상관없어. 거래처 걸려도. 자, 이렇게. 자, 그럼 얘가 교재 어디에 있냐면 45페이지에 있어요. 동그라미 3번. 45페이지. 자, 45페이지로 가죠. 또 45페이지 또 밑줄 칠게 좀 많아가지고 얘 말고도. 자, 45페이지로 오셔가지고 자, 45페이지에 가로 2번 받으러움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바드러움에서 그 세 번째 칸 보시면 추심 보이세요? 추심? 세 번째 칸에 추심 위임배설하고 되어 있는 추심. 맞죠? 자, 추심이라는 거에 밑줄 좀 치시고. 자, 이건 설명 좀 들어보실게요, 여러분들. 좀 많이 잊어버리신 것 같으니까. 그 여러분 혹시 추심기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추심기관? 뭐냐면 은행에서 그 여러분들한테 돈 빌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안 갚으시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은행이 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 은행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대신 그 채권을 받아다 주는 기관이 있죠. 대신 채권을 받아다 주고 은행으로부터 수수료 먹는 그런 애들을 우리가 추심기관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만기가 되면 회사가 찾으러 다니기 힘들어. 그래서 은행한테 야, 대신 네가 좀 받아줘. 물론 은행이 대신 받아가는 게 아니라 은행이 인출을 시도하는 거예요. 알죠? 그러면 내가 그 어음에 대해서 일정 부분 수수료 줘야 되겠죠. 맞죠? 심부름 시켰으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이거는 받을 어음에 대해서 심부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 어음이 아니에요. 받을 어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수수료 비용이 판관비에 판매비와 관리비. 그게 어디 있냐면 두 번째 줄부터 밑줄이에요. 추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기서부터 처리한다까지 밑줄. 자, 추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심 수수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으로 처리.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가 800번대라는 뜻이고. 자, 됐고요. 그다음 뭐 배서양도는 여러분들이 잘 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근데 가끔씩 어디냐면 그 네 번째 칸 보시면 다섯 번째 칸에 어음 할인 매각 보이세요? 밑줄 좀 어음 할인 매각. 이것도 좀 들어보셔야 여러분들이 개정 과목을 이해하시니까 다 들어보실게요. 뭐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음의 할인이 무슨 뜻이냐면은요. 어음의 만기가 되기 전에 내가 돈이 너무 필요해. 급하게 필요해서 은행에서 돈을 미리 땡겨가는 걸 우리가 어음의 할인이다라고 불러요. 일단 여기까지는 동의되시죠? 근데 지금은 매각이라고 하죠. 매각. 우리 시험에 매각만 내거든요. 그럼 매각은 뭐냐면 어음을 만기 전에 돈이 필요해서 은행한테 어음을 판 거예요. 매각이니까. 그럼 만기 전에 팔았으니까 다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받을 어음이 10만 원이다라고 하면 한 9만 원밖에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만 원은 처분 손실이 되겠죠. 매각이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어음의 할인 매각일 때는 받을 어음이 매출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개정 과목 잡아요. 할인료 같은 경우에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얘 어디에 밑줄이냐면 두 번째 줄만 밑줄, 두 번째 줄 진한색 글씨 밑줄. 밑줄. 자, 매각 거래 시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개정 과목 쓰고요. 얘는 영업의 비용인 게 우리가 채권 처분하는 건 채권 회사가 주된 영업 활동이지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꼭 이 매각 거래하고 추심하고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이 두 개 개정 과목 거꾸로 쓰는 분들이 계세요. 추심하고 매각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거의 뜻을 안 외우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추심이 뭐고 그다음 매각 어음의 할인이 뭔지 안 외우셨던 거야. 그냥 개정과만 계속 외우셔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심하고 어음의 할인은 꼭 뜻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개정 과목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외우시면 이틀 뒤에 까먹어요 또. 자, 됐고요. 자,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다시 유인물. 동그라미 4번입니다.